혹시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셨나요? 만약 특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적었다면 오늘 그 유언장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쓰면 내 뜻대로 재산이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민법과 상속제도는 유언자의 뜻을 쉽게 무력화시키죠.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결국 유언의 효력 싸움으로 번지는데, 이때의 유언의 종류와 생전 재산 처분 방식이 여러분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로서 오늘 상속 분쟁을 원천 봉쇄하는 싸움 없는 유언 설계 3단계 공식을 명확히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유언의 치명적인 함정인 특정 유증의 철회 위험부터 가장 강력한 유산 승계 수단인 포괄적 유증과 유언 대용 신탁의 장단점 비교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상속 설계의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특정 유증입니다. 특정 유증이란 내 소유의 A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와 같이 상속재산 중 특정한 개별 재산을 꼬집어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관적이고 명확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유언 후에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생전행위란 유언자의 생존 중에 유언의 목적인 특정 물건에 대하여 한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언을 작성한 시점부터 사망하는 시점 사이에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팔 수도 있고 특정 재산의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를 매각해 버린다면 유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가 유언 공직을 통해 내가 소유한 제주도 토지 한 필지를 자녀에게 유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 후 몇 년 뒤 사업 자금이 필요해져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돈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사녀는 당연히 토지를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법적으로 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 후에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특정 재산을 처분한 행위 자체가 유증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유언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정 유증은 이처럼 유언자의 생전 처분으로 인해 유언 자체가 철회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증의 불안정성을 완벽히 해소해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포괄적 유증입니다. 포괄적 유증은 내 상속재산 전부 또는 자산의 2분의 1을 A에게 유증한다와 같이 재산을 특정한 물건이 아닌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유증이 강력한 이유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의 법적 지위 때문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는 등기 절차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들에게 유언대로 나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집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하지만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 해당 비율만큼의 지분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상속인들 간의 불화가 심해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상속 재산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쟁에 휘말릴 시간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활용할 때의 디테일은 유언서에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까지
그 비율만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에는 나의 자산과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n분의 1을 A에게 유증한다고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라면 포괄적 수증자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으니 수증자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포괄적 유증이야말로 유언의 효력을 가장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유언장, 특히 포괄적 유증이 강력한 방패라 할지라도 이는 결국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은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다툼을 벌일 수 있고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수탁자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사망 후 특정 재산을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의 기능을 대신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 면에서 유언장을 압도합니다. 다음 표와 같이 유언대용 신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언장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한 분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에는 유류분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심지어 수익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제2 수익자까지 지정해 두어 어떤 변수가 생겨도 재산 승계가 꼬이지 않도록 완벽히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만족했습니다. 유언장으로는 불가능했던 연속적인 상속 설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실행 디테일은 수수료와 세무적 관점입니다. 우선 수수료의 경우 유언대용 신탁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수수료, 매년 관리 수수료, 최종 유언 집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총 비용을 유언 공증 비용과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도 아셔야 하는데요. 신탁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유언대용 신탁이 유류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만능 도구는 아닙니다. 다만 생전의 재산 관리의 안정성과 사후 집행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세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유언대용 신탁은 생전 증여가 아닌 사후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상속재산 공제 등 세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속세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까지 최적화하는 것이 싸움 없는 유언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상속 분쟁을 피하는 싸움 없는 유언 설계 3단계 공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1단계, 특정 유증의 위험인 생전 처분 시 유언 철회를 인지하고 회피하십시오. 2단계, 포괄적 유증을 활용하여 수증자를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로 만들고 상속 재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십시오. 3단계, 유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연하고 투명한 상속 설계를 완성하십시오. 상속은 단지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도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갖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유익한 세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상속증여, 가족법인 전문 세무법인 하나의 국세람 나태현 세무사, 세도녀 곽진주 세무사였습니다.